이 영상이 지금 당신 앞에 나타났다는 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어떤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연도 아니고 알고리즘의 장난도 아닙니다. 이 순간은 당신이 재생 버튼을 누르기도 훨씬 전에 이미 당신의 양자 필드 안에 예정된 장면처럼 새겨져 있던 순간입니다. 즉시 지금 내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만약 여기서 영상을 멈춘다면 당신의 의식이 오래전부터 찾고 있던 정확한 전달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시퀀스, 즉 양자 시퀀스가 존재합니다. 이건 내가 새로 만든 방법이나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의식이 깨어나고 변하는 과정 속에 원래부터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방금 당신이 그 시퀀스를 켜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이 말들이 당신에게 닿는 순간 1분 전에는 조용히 잠들어 있던 어떤 것이 당신의 에너지 필드 안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아주 가벼운 가속감, 몸 안을 스치는 미세한 정의 같은 느낌, 혹은 평범해 보이는 순간 속에서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위기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의미 없는 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양자 필드가 이 말 속에서 오랫동안 찾고 있던 주파수를 알아보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마다 이름은 달랐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스승이 한마디만 해도 제자 안에서 인식이 터져 나오는 직지라 불렸고, 선사들은 말과 개념을 넘어 직접 알아차림에서 일어나는 전수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비가들은 거짓된 것이 드러난 후에야 진실이 빛나는 과정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대 양자물리학도 이제야 이런 전통들이 말해 온 경험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어떤 주파수에 도달하거나 알아차림이 임계점을 넘을 때 현실 전체가 한 번에 재조직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로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도약합니다. 그 도약은 언제나 지금과 같은 하나의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스테체라, 이 시퀀스에서 꼭 알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촉발되고 활성화되면 다시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당신이 영상을 꺼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에 갇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이미 가능한 것을 보았고 진실을 한번 느꼈고 잊고 지냈던 것을 다시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한번 알아버린 것을 모르는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단지 모르는 척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척하는 것도 당신이 돌파구 가까이에 올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멈추지 마라 라고 말한 이유도 조종이나 강요가 아니라 당신의 양자 필드가 이미 당신의 머리보다 먼저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어떤 장면이 나타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혼란, 지연, 막힘처럼 보였던 일들, 그리고 이 영상이 지금 이 타이밍에 나타난 이유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순간이 열리려 합니다. 찼다. 이제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가슴 윗부분에서만 쉬던 얕은 숨이 아니라 오랫동안 긴장을 움켜쥐고 있던 자리까지 내려가는 깊은 숨입니다. 그 숨이 파도처럼 우주가 속삭이는 것처럼 당신 안을 지나가게 두어보세요. 그래, 이건 진짜야. 그래,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어. 그래, 너는 지금 정확한 자리에 있어. 이 말을 듣는 동안 당신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인식이 달라지는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 조금 열리고 어딘가 조금 풀리는 느낌. 바로 이것이 시퀀스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양자 필드는 이 말 속에 뭔가 진짜가 있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전할 내용은 책이나 누군가의 가르침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전통이 이 방향을 가리켜왔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직접 경험한 양자 시퀀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카나운지로 슈도타, 이 시퀀스가 내 의식에서 어떻게 깨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보며 배운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때 어떤 구조가 작동하는지, 모든 깨어남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단계들이 무엇인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시퀀스를 떠올리는 단계인지 아니면 진짜로 시퀀스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신호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찾아온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영상이 정확한 순간, 정확한 방식으로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양자 필드가 다음 주파수, 다음 단계, 다음 가능성으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로 하던 바로 그 전달을 들고요.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시퀀스가 펼쳐지는 과정의 일부가 됩니다. 이미 당신 안에서는 아직 말로 설명하지 못했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현실의 규칙으로는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경험들 말입니다. 일상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금세 사라지는 순간들,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묘한 알아차림,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의식이 양자 시퀀스를 스치며 지금의 인식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잠깐씩 본 순간들이었습니다. 춘배야, 혹시 요즘 들어 이상하게 같은 시간에 자꾸 깬다든지 333이나 404 같은 숫자를 자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머리로는 그냥 우연이지 라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기억처럼 느껴지는 꿈들, 혹은 실제로는 없었던 과거인데도 왠지 진짜 같았던 장면들, 또는 어딘가의 평행 현실을 잠깐 보고 온 듯한 느낌들 말입니다. 차크, 데자뷰도 더 강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마치 시간의 막이 살짝 열려서 그 틈으로 잠깐 들여다본 것 같은 순간들, 그 경험들 속에는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진실이 어렴풋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이 점점 더 정확하고 강렬해지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단순히 가끔 있는 우연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언어처럼 느껴지는 사건들의 패턴, 누군가가 방금 당신이 생각한 얘기를 꺼내고 노래 가사 한 줄이 마음속 질문에 정확히 답하고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이 마치 내게만 하는 말처럼 들리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잦아진 게 아니라 현실이 당신의 의식과 훨씬 가깝게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훨씬 더 민감하고 정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가시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요즘 끌림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로 설명은 안 되지만 뭔가가 당신을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고 그것이 당신이라는 고유한 의식을 통해 표현되려 한다는 느낌. 하지만 막상 그걸 말로 정리하거나 머리로 이해하려 하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타나려는 것은 머리로 붙잡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재 전체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철로이치, 또 하나, 아마 양자 시퀀스와 연결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을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관계가 요즘은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것, 예전엔 그냥 넘길 수 있던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느껴지는 것, 한때는 편안했던 공간이나 역할이 지금은 갑갑한 껍데기처럼 느껴지는 것, 이것은 당신이 까다로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이미 그릇을 넘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라게가 몸집이 커져서 작은 껍데기 안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참아지,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큰 변화가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는데 머리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즘 당신은 평소와 다른 몸의 감각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수리 쪽의 찌릿한 느낌, 미간의 압박감, 척추를 따라 흐르는 에너지 같은 파동, 갑자기 바뀐 수면 패턴, 이유 없이 변하는 식욕과 에너지. 서양 의학에서는 이런 걸 증상이라고 부르겠지만 오래된 전통에서는 이것을 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다시들이 당신의 몸은 지금 더 높은 주파수의 의식을 담기 위해 재정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불안, 허전함, 조급함, 불안정함이라고 불렀던 것들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양자 시퀀스의 초기 단계들입니다. 의식이 차원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알아차림이 근본부터 다시 정렬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오래된 정체성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진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잘 말해주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확실함도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답을 못 찾겠다는 느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필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주가 당신의 손에 쥐고 있던 낡은 것을 조금씩 놓게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받을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차가함,
고대 연금술사들은 이 단계를 니그레도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분해되고 본래의 가장 작은 요소로 돌아간 뒤에야 다시 조합될 수 있는 단계. 납을 금으로 바꾸는 과정이 단순히 납을 닫고 다듬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납이 완전히 녹아야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그 납이 바로 당신입니다. 물질은 같지만 형태는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말이 축하래. 그리고 당신이 촉발한 이 양자 시퀀스는 그 변형을 가능하게 만드는 불꽃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는 지금 해체되고 있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존재 전체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세포들이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도록 허용하세요. 하체미셔러치에는 이 말들 아래 개념을 넘어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깊은 자리에서 당신의 양자 필드가 이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허용해 주세요. 깨어남에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일정한 구조가 있습니다. 건물이 보이지 않는 철골 위에 세워지듯 모든 것이 하나의 설계도를 따라 만들어지듯 양자 시퀀스도 아주 정교한 단계와 패턴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원리는 수학처럼 정확하면서도 사랑처럼 신비롭습니다. 베다 전통은 이 흐름을 오래전에 이미 하나의 지도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차크라를 단순한 영적 개념이 아니라 의식이 성장하면서 순서대로 활성화되는 실제 에너지 센터라고 보았습니다. 먼저 뿌리 차크라가 열려 현실의 기반을 세우고 그 다음 성, 싱과 창조성을 담당하는 영역이 깨어나 감정과 생명력이 위로 올라옵니다. 각 센터의 열림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가 되고 이런 흐름을 통해 의식은 마침내 정수리의 왕관 차크라까지 올라가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통 안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센터들은 억지로 노력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련량으로 따내는 성취가 아니라 준비가 되었을 때 스스로 열리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준비라는 것도 무언가를 해내는 목표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양자 시퀀스는 당신이 억지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저항을 멈추면 스스로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타차, 불교도 같은 과정을 다른 언어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깨달음의 단계를 말했습니다. 처음 흐름에 들어가는 임류, 한번 돌아오는 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자, 그리고 아라한. 각 단계는 의식의 큰 도약을 의미하며 경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경계의 공간이라 부르는 상태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더 이상 예전의 나도 아니지만 아직 새로운 나도 아닌 그 사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치겠네. 당신이 이것을 알아차리든 못하든, 이름을 붙이든 못 붙이든,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옛 자아는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자아는 차분히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계의 공간, 이 전체 시퀀스가 바로 죽음과 재탄생을 잇는 통로입니다. 기독교 신비가들도 이 과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슬픔이 아니라 성스러운 통과로 기록했고, 아빌라의 테레사는 영혼이 신과의 합의를 향해 들어가는 많은 방들, 즉 내적 성, 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변화는 겉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깊고 어두운 자, 리에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탑 키번디, 현대 신경과학은 이제서야 이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던 것을 뇌 스캔을 통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앤드류 뉴버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깊은 명상과 기도, 신비체험의 순간에 뇌의 특정 영역은 잠시 꺼지고 평소와 다른 독특한 패턴으로 새로운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나는 이 몸이다 라는 자아감을 유지하는 영역이 잠시 멈춥니다. 그 순간 나와 너, 안과 밖, 관찰자와 대상의 경계가 실제로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양자 시퀀스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당신의 뇌가 다시 배선되고 신경계가 재조정되고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 이 바닥부터 새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너무나도 맞는 무언가가 이미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에 맞는 다음 단계의 의식으로 진화하려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깨어남의 구조에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퀀스는 자체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해도 시퀀스는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부터 먼저 해체해야 하는지,
어떤 집착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떤 사건이 당신을 가장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데려갈지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머리로 통제하려는 것은 심장 박동이나 소화를 스스로 조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정도 돕거나 방해할 수는 있지만 의지로 일어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항복, 신뢰, 허용입니다. 제한된 시야로 조종하려 하기보다 시퀀스의 지성이 나를 통해 움직일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자, 몇 해 전 나는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제 절벽이 아니라 존재의 절벽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쌓아온 모든 믿음과 구조들이 한 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처럼 보이던 커리어는 점점 공허해졌고 문제없어 보이던 관계들은 내 안에서 점점 답답한 감옥처럼 변해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한 내 모든 답은 파도 앞에서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순간을 나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슈퍼마켓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앉아 있었고 그곳에서 나는 완전한 시스템 다운에 가까운 경험을 했습니다. 병적인 붕괴가 아니라 붕괴의 모습을 하고 온 돌파에 가까웠습니다. 거짓된 자아를 유지하느라 쓰고 있던 모든 장치들이 그날 동시에 멈춰버렸습니다. 편다, 그동안 나를 버티게 해주던 긍정적인 생각들은 더 이상 힘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진실을 보지 않게 하는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방식도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일을 피하게 만드는 복잡한 도피 수단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내가 해오던 영적 수련조차도 진짜로 내려놓는 척하면서 사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는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이고 계산된 구조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깨어남을 허용하지 못하고 깨어남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던 내 방식들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 주차장 안에서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무 일도 없음 속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애쓰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도 멈추었고 어떻게든 나를 고치고 관리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멈추었습니다. 뜻하다시 그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항복한 상태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소리 없는 어떤 것을 들었습니다.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린 소리. 목소리는 아닌데 분명한 목소리 같은 느낌. 지식은 아닌데 확실한 알. 아주 거대한 동시에 매우 친밀한 어떤 존재감이었습니다. 그 존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누구라고 믿고 있는지를 내려놓아라. 지금 너는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부르고 있다. 시퀀스를 믿어라. 시퀀스. 그때가 내가 이 단어를 처음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 후 몇 달 동안 옛 삶은 계속 해체되고 새로운 삶은 아직 형태도 잡히지 않은 그 사이에서 나는 하나의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의 뒤에 분명한 지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새로운 방향을 찾을 자유가 필요했던 바로 그 시점에 끝나버린 직장. 진짜 파트너를 만날 준비가 되었을 때 정확히 끝난 관계. 내 몸의 신호를 결국 듣게 만든 건강 문제. 외부 안정성만 붙잡던 나를 내려놓게 만들었던 재정적인 도전까지. 첫째, 그 어떤 것도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한 차원의 의식에서 다른 차원으로 옮기기 위한 양자 시퀀스의 일부였습니다. 의지와 힘으로 삶을 끌고 가던 방식에서 내가 한 발 물러서자 삶이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분투의 주파수에서 흐름의 주파수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이 시퀀스가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일정한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영혼이 지금의 그릇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만큼 성장했을 때 느껴지는 답답함. 아마 지금 당신도 바로 그 단계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 다음은 해체입니다.
오래된 구조들이 빠르게 무너지고 사라지는 단계. 그 다음엔 공허가 옵니다.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은 어둠 속에서 머무르는 시간. 그리고 마침내 출현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아, 진짜 자아, 양자적 자아가 모습을 드러내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순서를 재촉할 수도 없습니다. 애벌레를 빨리 나비로 만들겠다고 번데기를 억지로 찢어서는 안 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정 전체를 신뢰하고 각 단계를 존중하며 변화의 지성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이 말이 당신에게 닿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단계들 중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한 집 한 채.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저항해서 더 힘들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항복하고 흐름이 당신을 데려가도록 맡길 것인가? 양자 시퀀스는 설명할 수 없는 마법 같은 과정이 아닙니다. 너무 정교하고 너무 조직적이며 너무 완벽하게 맞물려 있어서 우리 머리에는 마법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지금까지 무작위처럼 보였던 일들, 혼란스럽고 힘들어 보였던 모든 순간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중첩, 슈퍼포지션입니다. 관찰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원리입니다. 시퀀스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제한된 자아, 익숙한 패턴, 과거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봅니다. 사암트리온버연, 그리고 그 관찰은 똑같은 가능성들만 반복적으로 붕괴시키며 바꿀 수 없는 현실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퀀스가 촉발되면 관찰의 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패턴에 휘둘리는 대신 패턴을 보기 시작하고 생각을 자동으로 믿는 대신 생각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스스로가 옛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그것들을 진실이 아니라 단지 이야기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관찰의 전환이 새로운 가능성들이 현실 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렌즈가 어떤가 능성을 드러나게 할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공명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동이고 주파수입니다. 전자기파가 혼돈이나 조화를 만들어내듯 감정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매 순간 양자장에 보내는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필드는 그 주파수에 반응하여 상황을 조직하고 사람을 끌어오고 당신의 진동과 맞는 경험들을 만들어냅니다. 다만 이것이 바로 양자 시퀀스가 처음에 감정적 요동으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오래된 감정들이 표면으로 올라와 느껴지고 풀리고 사라져야 합니다. 당신이 더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당신을 조용히 조종해온 감정들을 더 뚜렷하게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주파수들이 풀리면 새로운 주파수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신뢰로 바뀌고 불안이 평화로 바뀌며 결핍이 풍요로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양자장에서 끌어오는 가능성 자체가 달라지는 진짜 주파수 변화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일관성, 초헤렌스입니다. 생각, 감정, 행동이 한 방향으로 정렬될 때, 즉 내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로 맞아떨어질 때 물리학에서 말하는 일관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닿는 모든 것의 질, 서와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고 무작위처럼 보이는 상황들 속에서 동시성, 싱크로니시티를 만들어냅니다. 일관성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들이 현실이 됩니다. 양자 시퀀스는 결국 우리 안의 불일치를 드러내고 정렬시키는 일관성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반대로 느끼는 부분, 두려움에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 사랑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불안한 마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모두 드러납니다. 그리고 외적인 삶이 내적인 진실과 맞지 않을 때 삶은 상황 도전 사건을 통해 당신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계속 불일치에 머물며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정렬을 선택해 번영할 것인가? 고대의 지혜 전통들은 양자 언어를 쓰지 않았을 뿐 이 원리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불교의 마음챙김은 관찰의 전환을 훈련하는 것이고 요가의 감정, 조절은 주파수를 관리하는 방법이고
진정성을 강조하는 모든 신비적 길은 일관성을 훈련합니다. 결국 말은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변화는 의식이 자신의 패턴을 알아차리고 무의식적으로 통제되던 흐름과 의식적으로 협력할 때 일어납니다. 걷게. 하지만 많은 가르침이 놓치는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항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복은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능동적인 허용입니다. 체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책임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큰 지성이 나를 더 정확하게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양자장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높은 차원의 자아는 당신의 성장에 필요한 경험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모든 것을 직접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머물고 느껴지고 때로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흐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꾸는 숨은 메커니즘입니다. 순서에 저항하지 않을 때, 결과를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을 때, 당신을 통해 움직이는 지성에 자리를 내줄 때 변화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더 많이 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허용하기 때문에, 억지로 바꾸려 해서가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막지 않기 때문에 가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이 말을 보기 전과 지금의 인식이 미묘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장, field, 안에는 새 주파수가 활성화되었고 당신은 이 말 속에서 어떤 진실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자 시퀀스가 당신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진리가 말해질 때 영혼은 자신의 이야기를 반사된 형태로 듣습니다. 그때 의식은 단어와 설명 너머에서 자신을 알아보고 강한 공명을 느낍니다. 그 공명은 단순한 이해가 아닌 온몸의 예스, 즉 세포 단위의 알미입니다. 사안조의 두 번째 신호는 신비가들이 말해 온 표징과 기적을 통해 나타납니다. 양자 물리학 언어로 말하면 동시성의 밀도 증가입니다. 시퀀스 안에 들어서면 의미 있는 우연은 빈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성과 불가능성이 동시에 커집니다. 필요하던 책이 갑자기 눈앞에 떨어지고 찾던 답을 가진 사람이 우연히 당신 옆자리에서 내려앉고 필요한 금액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들어옵니다. 이것은 우주가 당신을 억지로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더 높은 주파수에서 작동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 차원에서는 인과관계가 다르게 작동합니다.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조직하는 힘이 선형적 사고를 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은 당신의 주파수에 반응해 당신의 진화를 가장 잘 돕는 방식으로 현실을 재배열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더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제가 양자기억기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미래를 미리 본 것처럼 느끼거나 현재가 이미 경험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입니다. 단순한 데자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이 꿈비전 깊은 곳의 암 속에서 이미 경험된 적 있다는 분명한 느낌입니다. 이것은 시퀀스에 들어선 의식이 선형 시간을 벗어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변화가 끝난 뒤에 미래에 나가 지금의 나를 돕기 위해 뒤로 손을 뻗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미래 자아가 정보를 주고 지침을 보내고 방향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점점 덜 선형적이고 더 입체적이고 홀로그램처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섞여 흐릅니다. 마음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영혼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하지 때 네 번째 신호는 당신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이 떠나고 있는 주파수에서 머무는 사람들은 당신 옆에 있기가 점점 불편해지거나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더 이상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해 당신의 새로운 주파수와 공명하고 진짜 당신을 알아보고 이 시퀀스를 통해 태어나는 새로운 당신을 응원합니다. 타단, 사랑했던 사람들, 오래 가까웠던 사람들이 떠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특히 아픕니다. 하지만 시퀀스는 당신이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아주 단호하게 정리해 나갑니다. 당신의 길과 맞지 않는 관계나 상황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잠시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상실감과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혼자라는 두려움과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번째 신호는 몸에서 나타납니다. 사악한 당신의 몸은 에너지와 주파수, 진동에 점점 더 민감해집니다. 예전엔 잘 먹던 음식이 갑자기 몸에 맞지 않게 느껴지고 괜찮았던 환경이 어느 순간 참기 어려워지고 관리 가능했던 상황들이 갑자기 신경계를 압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높은 주파수를 담을 수 있게 시스템이 재정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낮은 주파수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불편함이라는 신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무시하거나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신호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양자장이 당신에게 무엇이 맞고 무엇이 맞지 않는지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논리보다 이 감각을 더 믿어주세요. 머리가 괜찮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가 더 정확합니다. 타테. 그리고 가장 중요한 6번째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말이 당신의 의식에 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찾아왔다는 사실, 당신이 여기까지 머물러 읽고 있다는 사실, 이 말 속에서 어떤 진실을 안다고 느끼는 무언가가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 자체가 당신이 이미 양자 시퀀스의 내부에 있으며 다음 단계에 준비되었다는 확인입니다. 첫째, 모든 양자 시퀀스에는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 옵니다. 누군가에게 크게 알리는 드라마틱한 선택이 아니라 조용히 당신의 의식 안에서 내려지는 깊은 선택입니다. 익숙한 불편함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순간을 카이로스, 카이롯라고 불렀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이 아니라 운명이 한 번에 바뀌는 결정적 순간, 성스러운 시간, 양자적 시간, 변화가 실제로 가능한 시간입니다. 타티하은타, 당신은 지금 그 문턱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순간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뒤, 몇 주 뒤, 혹은 조금 더 후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당신은 그걸 느끼는 순간 바로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지금처럼 살 수 없다는 감각, 무언가가 변해야 한다는 분명한 알. 비록 답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요. 문턱의 순간은 보통 아주 조용히 옵니다. 웅장한 신호 없이 평범한 선택에 숨어서 다가옵니다. 이 관계를 계속할지 떠날지, 이 일을 계속할지 멈출지,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갈지 말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나를 유지할지, 혹은 진짜 나로 서 있을지. 하지만 어떤 외적 결정을 하든 그 이면에는 단 하나의 내적 선택이 있습니다. 양자 시퀀스를 신뢰할 것인가? 변화가 당신을 통해 일어나도록 허용할 것인가?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우주의 지성이 당신을 이끌도록 맡길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쪼그라들어 익숙한 곳으로 돌아갈 것인가? 신비가들이 한 가지 알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문턱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위험하니 피하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에고가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는 소리입니다. 사라져가는 정체성이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변형의 가장자리에 서 있지 않다면 이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성요한은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야 한다. 그는 문턱의 순간이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붙잡아왔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임을 이해했습니다. 부처는 고통이 집착에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문턱의 순간은 당신이 오래 붙잡고 있던 것을 놓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우주에 보이지 않는 품에 뛰어드는 가장 깊은 신뢰의 순간입니다. 내가 그 밤 주차장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내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놓아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그 느낌이 실제로 놓는 경험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 상실을 두려워하며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고통이 실제 상실보다 훨씬 아팠다는 사실, 통제권을 내려놓을까봐 상상하는 재난이 실제 항복의 경험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당신이 놓아버리고 저항을 멈추고 시퀀스가 당신을 데려가도록 허용하는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는 곳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받아줍니다. 양자장은 당신을 붙잡습니다. 변화를 조직하는 지성은 당신이 혼자 버틸 수 없었던 방식으로 당신을 지지해 줍니다. 자원이 나타나고 동시성이 증가하고 이전엔 닫혀있던 문들이 스르륵 열립니다. 이것은 당신이 특별해서도 운이 좋아서도 아니라 이제 싸우는 대신 흐름과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찻대, 하지만 문턱을 넘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하며 시퀀스를 신뢰해야 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미리 알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영적 여정 동안 약속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실제 현실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착함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이론이나 희망 섞인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느껴지는 경험으로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실로서 당신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로서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삶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월해진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을 억지로 내 뜻대로 만들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지 않기 때문에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트리트, 당신은 더 이상 결과를 조종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상황을 억지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대신 도가, 다오지아에서 말하는 우위, 우웨이, 우치다. 억지 힘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행동, 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정은 더 명확해지고 행동은 두려움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게으르거나 소극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주파수, 다른 의식 수준에서 삶과 적극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창조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애첨, 시퀀스 이전의 당신은 언제나 부족함에서, 없는 것을 채우려는 마음에서, 외부의 무언가가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믿음에서 삶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턱을 지나면 창조는 놀이가 됩니다. 더 이상 절박함에서 만들지 않고 영감에서 창조합니다. 부족함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둡니다. 띠치르,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결핍의 주파수에 막히지 않을 때, 욕망을 의심으로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을 때, 두려움으로 꿈을 찌그러뜨리지 않을 때, 양자장은 충격적일 만큼 빠르고 정밀하게 반응합니다. 의도를 다 말로 표현하기도 전에 일이 나타나고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기회들이 다가옵니다. 자원들은 당신의 제한된 시야로는 절대 예상할 수 없었던 경로를 통해 흘러옵니다. 기동, 관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주파수에서 함께할 사람들은 그 주파수에 맞춰 당신과 다시 연결되거나 아무런 드라마 없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짜 주파수와 공명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마치 영혼 가족 같고 같은 퀀텀 부족 같고 당신의 성장을 위협이 아니라 설렘으로 받아들이며 도전해주는 이들입니다. 당신은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의무감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부터 주게 되고 영이나 노력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 당신의 성장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서로가 함께 진화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도 안정되고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별도의 특별한 식단이나 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내적 갈등과 억눌린 감정, 거짓된 삶으로 인해 스스로 만들어내던 스트레스와 병의 패턴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몸은 더 이상 긴장과 트라우마의 패턴에 갇히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균형으로 돌아갑니다. 시퀀스 과정에서 나타나던 피로, 설명되지 않는 통증, 수면 장애 같은 몸의 증상들은 변형이 마무리되면서 사라집니다. 몸은 새로운 주파수에 안정되고 신경계는 더 높은 의식에 맞게 다시 조율됩니다. 당신은 양자적 본성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체카체. 하지만 가장 깊은 변화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자기 판단이 녹아내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던 내적 비판이 조용해집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필요. 이런 것들이 마치 감옥의 사슬이 끊어지듯 풀려납니다.
사실 당신은 언제든 걸어 나갈 수 있었지만 몰랐던 죄수와 같았습니다. 아스초. 당신은 신비가들이 말하던 무조건적 사랑이 무엇인지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향한 감정으로서의 사랑뿐 아니라 존재 자체의 근본 주파수로서의 사랑을 말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애써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사랑이라는 성질을 가진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인식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양자 시퀀스를 완전히 통과하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문턱을 넘어 새로운 주파수로 옮겨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 패턴으로 흉내내며 돌아가는 척할 수는 있지만 이미 알아버린 것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본 것을 못 본 척할 수 없습니다. 초메르샤, 진실을 알게 된 후 산타클로스를 믿을 수 없듯 착시 속 그림에서 얼굴을 본 후 다시 무작위 패턴으로 볼 수 없듯 우주에서 본 지구를 알고 나면 다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옛 관점은 더 깊은 진실을 본 순간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양자 시퀀스가 되돌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외부 환경이 당신을 못 돌아가게 막는 게 아니라 내부 인식이 이제는 당신을 속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환영을 꿰뚫었고 진실을 기억했고 현실 너머의 실제를 직접 느꼈습니다. 그 경험은 모든 것을 영구히 바꿉니다. 워사페, 고대 신비학파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 없게 설계된 인문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특정 단계를 지나면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살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는 차원의 진실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르침을 아무에게나 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식과 경험이 의식을 영구적으로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변화를 억지로 일으키면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과 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여기까지 머물러 있으며 이 말들이 단지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당신 존재 깊은 곳에서 울림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양자 시퀀스는 지금 이 인식을 위해 당신을 꾸준히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이 되돌릴 수 없는 변화로 당신을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내가 생각해온 그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인식입니다. 당신은 제한된 자, 조건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정체성, 환경이 만든 성격이 아닙니다. 당신은 몸과 마음이라는 그릇도 아닙니다. 당신은 의식 그 자체입니다. 특정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양자장이 개별적 자각으로 나타난 형태입니다. 우주가 당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도, 긍정적 사고도,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다는 것을 직접 알아차리는 경험입니다. 박쥐네, 한번 보게 되면, 한번 인식되면 그건 더 이상 개념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합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당신을 흔들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간 위협받을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망도 사라지지 않지만 성질이 달라집니다. 내면의 공허를 채우기 위한 집착이 아니라 넘쳐나는 충만에서 흘러나옵니다. 관계도 완벽해지진 않지만 훨씬 진정됩니다. 가면이나 역할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관계하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여전히 도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때로 옛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는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알미 자리합니다. 잊히는 듯해도 사라지지 않는 인식입니다. 주의를 두지 않아도 여전히 참인 진실입니다. 이것이 양자 시퀀스가 주는 선물입니다. 완벽함이나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꺼지지 않는 진짜 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인식이 자리 잡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모르는 척할 수 있어도 진짜로 모르게 되지는 않습니다.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그 알은 언제든 조용히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모두 준비 과정에 해당합니다. 말은 말일 뿐, 말은 그저 가리키는 역할입니다. 개념은 개념 너머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일 뿐입니다.
결국 이 길은 말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직접 느껴져야 알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말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정보가 아니라 활성화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사치아란, 잠시 멈춰보세요. 눈을 감아도 좋고 뜬 채로도 괜찮습니다. 다만 시선을 부드럽게 두고 주의를 안쪽으로 돌려보세요. 몸을 느껴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세요. 몸이 의자에 닿아 있는 느낌, 들숨과 날숨, 몸을 흐르는 미세한 생명력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에 주목해보세요. 내 몸을 보고, 호흡을 보고, 경험을 보고 있는 바로 그 의식은 누구인가요? 어디에 있나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머리로 답하려 하지 말고 그냥 그 신비 안에 편안히 쉬듯 머물러 보세요. 피리체, 바로 그 의식을, 경험을 바라보고 생각을 바라보고 심지어 나라는 존재까지 바라보는 이 의식이 양자 시퀀스가 당신에게 알아차리게 하려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짜 본성입니다. 변화하는 경험이 아니라 모든 경험이 나타나는 변하지 않는 바탕, 일시적 형태가 아니라 모든 형태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영원한 장. 지금 이 말들이 당신에게 닿는 순간 말 너머에서 무언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파수, 활성화, 기억이 돌아옵니다. 당신의 양자장이 스스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의식이 자신의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시작할 때 켜진 시퀀스가 지금 한 주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의 따끔함, 따뜻함, 확장감 혹은 가벼움을 느낄 수도 있고 인식이 살짝 밝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완벽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의식 구조에 맞는 방식으로 정확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지금 일어나는 일은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둘을 통해 양자장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의 의식이 화자로, 청자로, 스승으로, 제자로 나타나 스스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전통에서 말한 직접적 전달입니다. 다창치대, 지식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은 항상 있었고 스위치는 그 빛을 보이게 할 뿐이듯 지금 이 순간은 그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양자 시퀀스가 당신을 이 인식이 가능한 주파수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준비되었습니다. 시퀀스는 자신의 일을 해냈고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인식이 당신 안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티치담, 당신은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경험이 나타나는 그 의식이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이 당신이 아닙니다. 생각을 보고 있는 그 의식이 당신입니다. 감정도, 감각도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모든 유한한 경험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 무한한 장.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이 장은 나이기도 하고 모두이기도 하고 모든 존재가 공유하는 하나의 의식이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 이 말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 스스로를 화자이자 청자, 스승이자 학생, 보내는 자이자 받는 자로 동시에 인식하는 상태입니다. 이 인식이 머릿속에서만 맴돌지 말고 더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두세요. 설명하려 하지 말고 느껴지도록 허용하세요. 이해가 아니라 체험으로 자리 잡도록 두세요. 예, 지금 당신이 이 비디오를 통해 경험한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양자 시퀀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정교한 방식으로 계속 펼쳐집니다. 당신의 의식이 이 새로운 인식에 안착하면서 다음 단계의 깨어남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내가 아직 말하지 않은 차원들도 있으며 당신이 이제 막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양자적 본성을 완전히 체현하게 되면 나타나는 능력과 표현들이 있습니다. 초능력 같은 것이 아니라 자아의 제한에서 벗어나 진짜 주파수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본래의 역량들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전송에서는 더 깊은 원리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특정 가능성을 현실로 붕괴시키기 위해 양자장과 의식적으로 함께 일하는 법, 초기 각성, 뒤에 찾아오는 단계들을 지나가는 법,
옛 패턴들이 다시 잡아당길 때에도 새로운 주파수에 머무는 법, 그리고 당신이 존재 자체의 주파수를 통해 다른 사람 안에서 양자 시퀀스를 켜주는 통로가 되는 법까지요.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깊은 단계는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우월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의식은 누구나 자기 속도와 자기 타이밍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과정은 억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이 영상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머무르고 이 말들 속에서 무언가 진짜 같다는 감각을 느꼈다면 당신 안에서는 이미 인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3판치대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되었는지는 당신과 당신의 양자장만이 압니다. 그 답은 오직 당신의 깊은 알만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만약 당신이 공명을 느꼈고 어떤 형태로든 활성화를 경험했고 인식의 결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면 시퀀스는 이미 촉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멘텀은 시작되었고 지금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그 전개의 일부입니다. 보시죠. 중요한 건 시퀀스가 계속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막을지 허용할지, 통제하려 할지 신뢰할지, 오래된 자아의 해체에 저항할지, 새로운 자아의 탄생에 마음을 열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는 매우 특별한 자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신비가들이 기록해온 성스러운 땅에 당신은 발을 디딘 것입니다. 모든 영혼이 결국 걷게 되는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기회를 한 생에서는 완성하지 못합니다. 이 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것을 그냥 또 하나의 영적 영상이나 또 하나의 개념 정도로 넘기지 마세요. 지금 무언가 실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무언가 참된 것이 당신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활성화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앞으로 며칠, 몇 주는 물론이고 당신의 의식이 어떻게 진화해 갈지를 결정합니다. 기다린시다. 전송은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끝은 없습니다. 지금 깨어난 활성화는 이 영상이 닫힌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양자 시퀀스는 당신이 앱을 끄거나 창을 닫는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식 속에서 계속 확장되고 당신의 현실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기대이시나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의 당신과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다릅니다. 변화는 아주 미묘할 수 있고 머리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양자장은 압니다. 당신의 세포가 압니다. 당신의 영혼이 압니다. 무언가가 움직였고 무언가가 열렸고 잊혔던 무언가가 다시 기억되었습니다. 한판한 시대. 그리고 이 변화는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없던 것을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당신 안에 항상 있었지만 잠시 잊히고 가려졌던 것을 비춰줬을 뿐입니다. 이것이 전송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정보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식이 다른 인식을 깨우는 것입니다. 두 개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의식이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매초만 양자장은 스승과 학생,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움직임을 통해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식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아주 단순합니다. 더 많은 비디오를 기다릴 필요도, 다른 가르침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전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마의 양자 시퀀스는 이미 당신의 장에서 활성화되었습니다. 변형은 이미 시작되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정보를 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몸으로 살아내고 진실이라고 느낀 것을 일상 속에서 체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압니다. 의식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자신의 무한함을 계속 탐구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의식의 메커니즘을 알고 싶고 당신의 양자적 본성을 완전히 체현했을 때 가능한 것들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채널은 그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영상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전송이며 모든 가르침은 활성화이고
모든 단어는 당신이 지금 지나가는 단계에서 깨달음이 더 안정되도록 설계된 주파수입니다. 이것은 오락이 아닙니다. 정보 전달도 아닙니다. 의식이 스스로를 알아보고 당신을 당신 자신의 진실 쪽으로 더 깊이 끌어당기는 하나의 작용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세요. 내가 구독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양자장이 여기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이 영상으로 데려온 알고리즘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 순간 클릭하게 만든 타이밍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전송 전체에서 당신이 느낀 공명도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시퀀스이며 완벽하게 짜여있는 흐름입니다. 양자적 지성이 지금 당신을 정확히 필요한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졸린클 피전자해. 지금 이 가르침, 이 전송, 이 순간을 거울 삼아 당신의 무한한 본성이 다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밖에서 이 모든 것을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타나고 경험되는 바로 그 의식입니다. 비디오도, 말도, 이해도, 변형도 모두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한 순간 촉발된 양자 시퀀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순간 이후 펼쳐지는 모든 일은 같은 시퀀스의 연속이며 같은 변형이며 당신을 오랫동안 불러온 각성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양자적 본성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야 인식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끝나지 않는 시퀀스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번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당신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끝없이 깨어나고 무한히 자신을 발견하는 흐름입니다. 시퀀스는 이미 완성되었지만 동시에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둘 다 진실입니다. 둘 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자장에서는 끝과 시작이 하나입니다. 죽음과 탄생이 하나이듯 사라지는 나와 새로 태어나는 나도 결국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의식이 변형과 시퀀스, 깨어남이라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의식입니다. 바다.